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하게 푹 빠져가지고 읽은 책인데 3, 4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3, 4일을 도둑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책이었는데 책을 다 읽고 나서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그냥 저만의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때문에 리뷰 영상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너무 엉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이건 안 되겠다. 그러고 그냥 접었던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저께였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친구에게 옛날 사진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그 리뷰 영상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하나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아, 하자. 사실 이게 남한테 보여지기 위한 영상이라기보다도 제 채널 자체가 저의 기록과 뭐 또 저의 그 학생들을 위한 거이기 때문에 다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책 제목은 A Little Life라고 하는 책이고요. 작가님은 하냐 야나기하라 님인데 뭐 알고 보니까 이제 한국계 분이시더라고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책의 리뷰 영상도 몇 개 봤어요. 이 책의 한국어 버전도 있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올리신 리뷰 영상도 있던데 안 봤어요. 그거는 안 보고 영어권 화자님들의 그 리뷰 영상만 봤는데요. 뭐, 사람마다 그 생각하고 이해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것만 제가 떠올랐던 것, 제가 느꼈던 것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책이 다른 그 리뷰 영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네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주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네 명의 주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확장된 인간관계 속에 나와 있는 다른 캐릭터들의 그 삶도 자꾸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첫 번째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비록 이 사람들이 그 즐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이유들이 제가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했던 이유들과는 다르겠지만 그냥 이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통해서 저의 희노애락을 미러링이라고 해야 되나? 느꼈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제 삶을 저만의 방식으로 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냥 사람들의 삶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가졌고요. 보셔야 돼요. 스포를 할 수는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갖게 된 생각일 건데 이 책의 그 주인공이 상처를 받아요. 큰 상처를 받아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고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게 너무 애달파요. 그때 제가 한 생각이 뭐냐면 학폭자, 특히 그 학폭 이력이 있는 연예인들이 대중매체에 나오는 거 저는 반대하거든요. 물론 예전에 과거의 어떤 잘못된 행동, 어려서 뭐 철없는 행동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까지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50보 100보라고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학폭 연예인들이 대중매체에 나와서 많은 대중의 환호를 받으면서 웃으면서 활동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학폭 연예인들 때문에 상처받고 더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2차, 3차 가해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학폭 연예인이 대중매체에 나오는 걸 반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 청소년 학생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뭐 내가 재주가 하나만 있으면 뭐 나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어떤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른 곳에서 먹고 사는 거 저는 아주 돈 많이 버시고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건 없어요. 아무 반대 의견이 없지만 대중매체만큼은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 주인공의 삶을 보면서 이것이 소설이기는 하지만 그 학폭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가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랬겠다, 간접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클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그냥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폭 연예인 대중매체 출연을 정말로 더 강하게 반대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친구 관계예요. 나이가 들어서 왜 친구 만들기 어려울까 하는 그 유튜브 콘텐츠가 몇 개 올려온 걸 봤는데, 보지는 않았어요. 제목만 봤는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주 4명, 4명의 친구 관계뿐이 아니라, 이 관계가 이 확정된 관계 속에 있는 캐릭터들과의 그 관계도, 정말 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 사람 분명히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이 사람한테 너무 한 거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돼 하는데도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게 나와요. 이 책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저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인간관계, 특히 이 학창 시절의 그 친구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나는 쟤하고 친구가 돼야지 하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라는 사람을 봤을 때는 저는 나는 쟤하고 친구가 돼야지 하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해서 친구가 된 경우가 없고, 자연스럽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 오랜 시간을 같이 하면서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이렇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하고 다르게 지금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걸 많이 의식하게 되고 이렇게 뭔가 선을 그어놓고 뭔가 박스를 만들어 놓고 인간관계, 그래 우리는 맞아, 우리는 안 맞아, 우리는 맞아, 우리는 안 맞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던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친하게 지나다가 저 사람이 저런 게 있네? 아닌데? 하고 팩 돌아서는 거. 그러니까 그런 제 모습들이 떠오른 거예요. 저는 항상 제가 생각한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누군가가 저한테 꼰대 기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생각한 것이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구나. 내가 나만이 만들어 놓은 그 박스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 박스에서 벗어난 것은 보편적인 생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렇게 선을 긋고 살았기 때문에 친구 관계라는 걸 형성하는 게 더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 책을 통해서 이런저런 면들을 다 조금 한 번씩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책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보고 굉장히 많이 울었대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뭔가가 깊이 마음속에 조금 파여들었어요. 이제 그런 인상을 줬던 책입니다.
제 친구들은 제가 이 채널이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볼 일은 없겠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고,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같이 가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 간직을